네, 정국개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이영작 서경대 석자 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 새누리당 얘기부터 좀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청와대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 아시죠? 네. 예, 김병준 교수가 이 참패를 당한 새누리당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 당선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럽니다.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옳은 말만 하신 것 같고요. 원론적인 말씀하셨고 네. 제가 했으면 더 심하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준비 안 해서. 근데 저는 저분이 하신 말씀의 두 가지는 약간 좀 유감인데요. 네. 이혼 집정제를 물론 이혼 집정제를 그 친박들은 자기들이 재집권 계획으로 써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이혼 집정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동기가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 지금 헌법을 고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집정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 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연정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앞으로 거의 한 2년 남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은 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은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권력구조 개편 개헌 네. 이 문제는 사실은 뭐 18대 국회부터 뭐 계속 국회의원들의 있었던 압도적 다수가 그렇죠. 참여해서 뭐 순수 내각제냐 4년 중임 대통령제냐 아니면 이혼 집정부제냐 그렇죠. 이 세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벌써 충분히 수년 한 10년 가까이 논의를 해온 거고 그 점을 지금 지적하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대선 질 각오로 뭔가 가치와 깃발을 좀 제대로 세우고 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하셨는데 뭐 그 지적은 여당 뭐 새누리당 당선 문제자 모임에 가서 한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정당 모두에 대해서 한 고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결국 그 민주주의의 또 한계이기도 하죠. 우선 이겨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내가 원하는 길로 몰고 가서 거기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힘의 정치니까. 자기 깃발을 제대로 들고 그런데 그 깃발만으로 이기기 어려울 때 현실적으로 그때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연합의 정치가 널려져야 그렇죠. 연합의 정치가 열려 있어야 이게 자기 깃발을 선명하게 든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연합을 딱 차단해 놓으면 이기기 위해서 무지개 정당처럼 할 수밖에 없죠.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어떤 정치적인 자기네 집단이 있어서 그 집단들끼리 소위 연합하고 헤어지고 하는 합종연합의 정치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메르켈 정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이 연합 정치의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뭐 연합 정치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이게 연합 정치가 가능하려면 당내에 연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반대파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압도하고 이끌어갈 만한 강력한 리더들이 있을 때 연합 정치가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여당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당내 당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당의 더불어당은 뭐
연합 정치를 하려면 국민의당과 연합을 하는 건데요. 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당. 네, 그걸 예. 얘기하는 건데요. 예.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네. 유대인들이 에집트를 떠났잖아요. 에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 너무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반발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난 사람들이 에집트 도로 가자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도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꽤 있었지만 그걸 끝까지 끌고 이제 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호남은 뭐냐? 호남은 지금까지 그 진보 세력이라는 데 묶여 있다가 진보 세력의 사슬을 풀고 나왔어요. 나는데 그 일부가 아직 도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더불어민주당 다시 들어가자. 네, 그런 진보 쪽으로 예. 가자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고. 네. 그래서 약속된 자기들이 목표한 땅으로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뭐 호남에서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 어쩐다 예.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 떠나왔으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갈 길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호남이 정치적으로 살고 또 이 풍요로워지려면은 보수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자기의 고향 네. 고향 땅이 원래 그 보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수라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남이 보수의 땅이다. 그렇죠. 아니 거기에 옛날에 가장 풍요롭고 잘 살던데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죠? 1963년도에 예.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 힘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네. 당선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요. 예. 실제로는 조선시대에도 네. 이 지역이 곡창 지역이고 네. 또 이 기호학파가 여당이었거든요. 네. 네, 뭐 호남이 여당이었습니다. 호남이 이 보수죠. 이 조선 왕조도 전주 네. 본 거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너무 옛날 얘기가 돼서 너무 옛날 얘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 예. 1963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안철수 그 경우에 네.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게 새누리당 연합하는 후보가 되는 경우까지 가능합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일부 있어서 예. 보수의 후보가 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정권 연합을 예를 들어서 좀 정당 연합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사히 정권을 마치도록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보수에서 경선해 가지고 말하자면 보수 연합에서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럼 완전한 보수 연합이 되는 그러니까 그 거겠죠. 가능성도 열어두고 모든 걸 열어두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예. 이 보수의 땅으로 들어간다면은 알겠습니다. 진보의 예. 땅을 떠나서 보수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준비까지 돼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게 어쨌든 뭐 연합이 되려면은 사실은 대화와 타협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아야 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직후에 네. 그 총선 민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이란 방문 후에 네. 그 3당 네. 대표들과 대표, 회동하겠다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새누리당의 대표가 지금 없는 상태. 없죠. 네. 근데 뭐 대표 권한대행도 대표죠. 뭐 대표가 없으면 어쨌든 뭐 그런데 하여튼 이래서 그런지 자꾸 네. 늦어지고 있어요. 일정 자체가 안 잡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냥 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표 권한대행이니까. 정진석 예. 원내대표가 아니, 법적으로 들어가요. 따지면 대표 권한대행이니까 뭐 대표가 없을 때는 대표 권한대행이 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가면 되고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근데 그러나 형식성으로는 예. 형식은 있지만 예. 격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러면 곤란하겠죠. 새누리당의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그런 뭐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하든지 그럼 원내대표는 뭐 세 당이 다 있으니까 뭐 다 빨리 있으니까. 하든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든지. 뭐냐면 이게 빨리 안 하느냐. 이러다가 그냥 또 흐지부지 되고 뭐 소통 대화 아니 정치 근데 안 만나서 하는 거 무슨 아니냐. 얘기할 건데요? 야, 어쨌든 지금 그런 그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만나기 위한 만남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 영수회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근데 영수회담하고 나면 꼭 후유증이 있어요. 그랬죠. 네, 그럴 바에는 분명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와서 만나야지 만나기 위한 만남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당 간에
이 갈등만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빨리 만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다 구색이 맞춰졌을 때 만나야 되겠죠. 예, 네. 조건이 모든 예. 구색이 맞춰지고 숙성된 다음에. 네, 그리고 만난다는 거는 이거는 만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대통령이 여당, 야당, 국회에 자기 그 입법을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난 이유가 뭐예요? 입법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입법 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은 상당 기간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더라도 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네. 이게 입법을 위한 거라고 하면 사실은 원내대표 3당의 원내대표를 만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되는 예, 그거는 거죠. 사실은 뭐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거지. 왜 만나갔어요? 예. 그냥 뭐 앉아서 티 마시러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원로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목표가 있어야죠. 그럼 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노동 3법인지 4법, 뭐 경제 활성화법안, 뭐 서비스 법안 그런 거 내놓고 이거 통과시켜 주면 꼭 네.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통과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별도로 예.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대통령이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나야죠. 대통령이 네. 총선 후에 3당 지도부를 만나겠다고 했고 네. 그리고 지금 3당의 원내 지도부는 구성이 돼 있으니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 4년 내내 통과시켜달라고 했던 법들이 아직 처리 안 된 네. 것들이 또 많이 네. 있고 어차피 이 법은 19국회 지금 열려있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20대 국회에 다시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처음부터 새로 다 네, 해야 그러니까 되죠. 처음부터 다시 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새 지도부 원내 지도부한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통령으로서 호소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아무 의제가 관계 없는 게 거죠.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의제가 있으니까. 근데 왜 안 하냐 이 말씀이에요. 제 질문은. 그건 내가 모르죠. 근데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지도 모르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대통령이 어떤 체면을 차려서 뭐 이 사람 원내대표니까 내가 안 만나 그런 거는 저는 그러니까 격다질 일은 아니다. 격다질 일은 아닌 것 그리고 같아요. 원내대표가 격이 어땠어요? 다 글쎄 특급이라고 말이야. 그러는데. 그럼요. 높은 예.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가 지금 너무 상황을 네. 지금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안이하게 본다기보다는 너무 경직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국회의장과 뭐 주요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사위원장이 우선 이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국회 나눠 먹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국회를 갖다가 여야가 나눠 먹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런 나쁜 관례는 1988년에 생겼습니다. 네. 이제 그거 중단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국민의당이 여당하고 손을 잡아서 여당 연합을 하든지 야당하고 손을 잡고 야당 연합을 해서 독식을 해야 됩니다. 그 나눠먹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일당이 다 하는 거죠. 일당이 하든지 아니면은 예, 또 연합해서 연합해서 하든. 하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연합을 전제하지 않으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니까 한 석이라도 많아서 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아니 모든 근데 상임위를 그건 다 하는 반드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1,900 그거 이제 전례로 따지면요. 네. 16대 총선이 있잖아요. 네.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당이었어요. 다수당이었고. 네. 그리고 자민련하고 네네. 새천년민주당 합쳐도 한나라당이 못 됐어요. 그렇지만 국회의장직을 새천년민주당이 양보한 그런 전례가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새천년민주당의 대변인이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전례를 생각한다면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새천년 민주당 당시에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그 방법 아닙니까? 김대중 총재가 그렇죠. 양보를 해서. 아니죠. 김대중 총재가 아니죠. 그거는 예. 이회창 총재가
그 김대중 이해창 정권 총재가- 당시니까 예. 양보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이해창 만큼 총재가 양보했는지는 김대중- 그만큼 양보를 받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요. 네. 그러나 저는 그거는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여소야다가 만들어진 걸 계기로 해서 국민의당이 여당 연합을 하든 야당 연합을 해서 연합해서 정당 연합이 독식을 해야 되는 독식을 해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알겠습니다. 책임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나눠 먹는 노상 것이- 현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눠 먹는 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돼서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 아니 그럼 그 고리를 끊어야 독재를 된다. 거의 한 30년 하고 다 따라 붙지 않았어요.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의회 독재죠. 알겠습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질문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네. 8월 말 9월 초에 전대한다 그랬고 네. 김종인 대표는 전대 같은 데 관심 없다 그랬으니까 네. 이제 대표에서 물러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를 물러난 다음에도 적절한 자리와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건 네. 어떤 게 가능합니까 이거? 근데 8월 말 9월 초에 전당대회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불확실하다. 아니 지금하고 지금 석 달, 넉 달 후가 어떻게 달라지죠? 정치 그건 또 환경이. 그러네요. 네, 정치 예. 환경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다시 또 한 번의 연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아마 거의 그러다 보면 금년 지나고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